안녕하십니까. 군용 클래스 군용쌤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일제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민족 말살 통치는 1930년대부터 1945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전개되었던 정책입니다. 자, 이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하게 되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그 전까지 일제는 문화 통치라고 해서 조선을 허용해주겠다 이런 정책을 펼쳤죠. 자, 그 정책을 펼친 이유는 친일파를 양성해서 민족을 분열시키기 위함이었겠죠. 자, 이 또한 민족 말살 통치 또한 일본이 실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이었습니다. 1929년 미국의 증시가 무너진 폭락함을 시작으로 여러 세계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경제가 무너지는 가운데 경제의 기반이 탄탄하지 못했던 일본은요, 어떻게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느냐? 바로 침략 전쟁을 통해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931년 만주 사변, 그리고요 1937년 중일 전쟁, 그리고요 마지막에는 이것도 안 되니까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일본이 침략 전쟁을 도모하고요. 중국과 미국과 전투를 한다는 거죠.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조선인을 전쟁으로 데려가겠다. 이 의도로 실시한 겁니다. 자, 조선인을 전쟁에 데려가기 위해서는요, 이 조선인이라는 이 정신 자체를 말살시켜야 된다. 조선민족이라는 민족 정신을 말살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민족을 말살하겠다. 이것이 바로 민족 말살 통치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조선인이라는 이 민족 정신 자체를 말살하겠다. 자, 철저히 조선인이라는 생각을 지워야겠죠.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선일체. 이 내선일체라는 말은 내자는 일본을 말합니다. 일본이 자기 스스로를 내지인이라 불렀어요. 내지인. 자, 그리고 선은 조선이겠죠. 내선,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내선일체. 자, 그리고 황국신민화 정책을 펼칩니다. 황국신민화 정책을 통해서 조선도 이제 황국신민이다. 그러니까 천황폐하의 신하와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천황의 백성이다. 천황의 백성이다. 황국신민화. 그래서요, 초등학교, 소학교라 불렀죠. 이 소학교의 이름을 국민학교로 바꾸고요. 그리고요, 학생들에게 황국신민서사를 암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천황폐하의 신민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외우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요했다는 거죠. 국민학교에 여기 국민도 천황폐하의 국민이다 이런 뜻이 담겨있다고 해요. 전부 다 불손한 의도였죠. 자, 그리고요, 신사참배 궁성요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라는 것은 지금도 문제가 되죠. 전범들을 막 묻어넣은 사당 같은 곳인데 여기를 강제로 참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조상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일본 영웅이라든지 조상을. 자, 그리고 궁성요배, 천황이 살고 있는 궁성으로 항상 절을 하게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향시개명, 조선의 이름을 어땠다? 조선 이름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조선 이름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요, 학교도 못 가고 여러 가지 배급도 못 받고 식량도 못 받고 혜택도 못 받고, 그래서 조선인 이름을 없애고 일본인 이름으로 바꾸기를 강요했습니다. 당연히 조선어와 한글은 금지됐겠죠. 교육도 안 되고요, 신문도 없앴습니다. 이때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것들이 모두 폐간됩니다. 한글로 만들어졌던 신문, 1920년대 허용해줬던 한글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것들 전부 다 폐간시켜버립니다. 왜? 이제 조선어를 아예 금지시키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선인들을 일본에 동원하기 위해서 일본이 이렇게 술책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이제
부족한 물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 바로 병참 기지화 정책입니다. 병참 기지화 정책을 통해서요, 조선에서 이제 일본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가져가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군수, 중화 분야에 이르는 여러 가지 사업 투자를 합니다, 조선에.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선은 군수와 중화학 분야만 공장이 세워지고 다른 공장, 실제로 조선인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은 전혀 생산이 안 됩니다. 백성들은 수탈하는데 일본은 오로지 뭐 전쟁에 필요한 물자만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중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산업이 불균형하게 발전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러면서 또 원료도 수탈합니다. 뭐 철이라든지 석탄, 전쟁에 필요한 것들, 비행기가 뜨려면, 철도를 움직이려면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원료를 수탈해 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도 부족했어요. 일제가 나중에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서요, 자, 이제부터 인력과 물자를 원활하게 전쟁터로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군대로 동원하기 위해서 지원병제,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들도 될 것 같죠? 이들은 군인으로 가기도 하고 노동자로 가기도 했습니다. 군인으로 간 거는 비교적 나중에, 왜냐면 군인으로 갔다가 조선인들이 언제 일본에게 총을 들이밀지 모른다고 해서 1940년대 되어서야 군인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정신대, 위안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노동자로, 그리고 성노리개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또 물자를 원활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배급을 실시하고요, 공추를 통해서요, 식량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일본의 전쟁에 필요한 식량, 그리고 철과 같은 총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철 같은 것들 모두 다 수탈해 갑니다. 실제로 사람이 쓰는 숟가락들, 백성들이 쓰는 숟가락까지 다 들고 갔다고 해요. 숟가락이 없어서 손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정말 심하죠. 지금 이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은요, 이때 인력, 총동원법으로 된 것 같은 인력들, 지원병, 징병, 정신대, 위안부, 전혀 월급에 대한 문제, 이들의 임금에 대한 문제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왜 우리나라에서 막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일본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했다고 해요.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일부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원병, 징병, 정신대, 위안부에 대해서는 사과도 없고요. 그리고 임금에 대한 체불도 미루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해결이 해야 합니다. 지금 뭐 일본이 이거와 관련해서 뭐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나라가 끝까지 노력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더, 이것도 또 얘기 짚고 넘어갈게요. 이것뿐만 아니라 일본이 조선을 발전시켜줬대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공장 세워줬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발전한 거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군수와 중화 분야에 대해서 공업을 만들겠어요. 사실 조선이 독립됐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고 나서요, 우리나라는요, 이 편중된 이 사업 때문에 사실 얼마나 애를 먹을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경공업부터 탄탄히 경제가 발전했어야 되는데 일본이 이렇게 군수와 중화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는 바람에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불균형하게 된 것도 사실 일본 탓이 있습니다. 어디 감히 이런 소리를 합니까? 지금 사과를 해야 되고요, 임금도 체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게 역사 왜곡입니다. 제가 조금 흥분했는데요, 민족 말살 정신은 이런 겁니다. 우리 민족이 조선 민족을 없애고요, 병참 기지화 정책, 국가총동원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전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제국주의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모든 걸 잃게 되지만요, 우리나라는요, 일본 때문에 이 전쟁에 수행되어서요, 전쟁에 동원되어서요, 또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하여튼 우리나라 또한 일본에 의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골맞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본이 분명히 사과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걸 오늘 말하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민족 말살 통치를 통해 일제는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려 하였고, 병참 기지화 정책, 국가 총동원령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했다.
민족 말살 통치를 통해 일제는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려 했고 병참 기지화정책, 국가 총동원령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했다.